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미술이론과에서 미술 경영 및 미술 비평 계열 전공 주임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현재라고 합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술사에서 언급하는 그 수많은 작품들, 그리고 작가들, 그리고 작품들과 작가들을 수용하는 곳이 어쨌든 박물관, 미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전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박물관, 미술관의 정체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글로 표현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문의 어떤 조리로서 존재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학생으로 여기 왔을 때 이제 박물관 학이라고 그냥 있다는 걸 알았을 정도니까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질문의 요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까 이제 인터뷰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특정 다수의 관람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관람자들이 모두 다 박물관 미술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오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동시대 박물관의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경향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오픈된 말 그대로 누구나 와서 즐기고 그날 하루의 여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유의미하게 보내고 귀가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여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돌이켜보면, 이제 지금에 와서 학자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박물관은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리빙 오르가니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살아있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유기체라는 말에 더 좀 방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의 형태라고 할까요?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임무, 책임이라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처럼 그냥 유물만을 갖고 박물관 미술관에 들어갔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유물이 잠들어 있는 모습만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그 유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물이 전해주는 메시지만을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유물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나라고 하는 관람자도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물론 이제 우리가 말을 직접적으로 언어로 주고받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과 시간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무언의 소통으로. 그리고 그것이 박물관 미술관이 이제 의도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폐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어떤 엘리트들만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열려있는 개방적인 곳으로서 관람자를 위한 관람자 중심의 박물관으로서 지금 이제 전환이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유기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람자들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요구가 있는가에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은 계속 그에 맞게 생장을 거듭해 나간다는 거죠. 그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그 스폰서십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뮤지엄 데피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물관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아이콤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국제박물관 협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모든 박물관들의 수장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콤 위에 유네스코가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산하기관이 아이콤인데, 아이콤이 주기적으로 뮤지엄 데피니션이라는 거를 이제 수많은 공청회와 의견 취합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데피니션, 그 정의에 맞춰서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들이 그 데피니션에 맞게 자신들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혹은 내규라든가 운영 방침을 다 맞춰야 돼요. 그런데 수십 년간 박물관 미술관 정의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러니까 정의가 꽤 길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non-profit이에요. 비영리.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은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하는 항구적인 봉사기관이다. 이게 대전제였어요. 모든 정말 좋은 미사여구들보다 앞에 나오는 게 비영리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2022년에 새로운 데피니션이 이제 10 몇 년 만에 새로 나왔는데, 그때 non-profit이 not for profit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국제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이 일정 수준의 이익행위, 그러니까 이윤지향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운영의 지속성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초가 된 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장을 못 하잖아요. 근데 박물관 미술관이 입장을 못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수입이 입장 수입인데, 입장 수입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물론 사립은 또 다르지만 우리나라 국공립박물관 미술관은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기업의 스폰서십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폰서십을 제공하고 있는 분야의 기업이 어디냐 하면 화석연료 기업들이에요. 특히나 정유산업 쪽입니다. 자연 파괴를 일삼으면서 돈을 벌어서 일부의 돈을 후원금으로 주고 자신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이걸 이제 소셜 라이센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면허를 받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현재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아까 사실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행위자 네트워크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나 또는 뭐 어떤 신유물론이나 어떤 이런 이제 그 비인간 존재, 그 비인간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했느냐. 왜냐하면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짧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가 박물관 미술관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박물관 미술관은 인간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 말 그대로 데카르트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이어져 왔거든요.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이. 하지만 거기에 제동을 건 이가 라투르잖아요. 그러니까 We have never been modern이라는 그 유명한 저작문을 썼던 것처럼 우리는 근대인인 적이 없었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박물관 미술관을 이제까지 지탱해 왔던 수많은 비인간 행위자들의 존재를 이야기해 보고 싶다라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무리 학생분들이 동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교수자로서의 본분 중에 하나는 그 학자로서의 아날로그적인 마인드, 이거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학생들의 현재의 어떤 관심사라든가 혹은 어떤 이야기거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계속 행복하셨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 공부를 하면서
글을 쓸 때의 행복감은 점 같았고 괴로움은 선 같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선 같았다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기보다는 책임감과 부담감과 그런 여러 어떤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은 선같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 뭔가 하나를 끝냈을 때, 그러니까 그건 제 연구의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결과물이 다른 이들에게 평가가 잘 받았을 때, 그때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짧게 끝나요, 보통은. 이어지질 않아요. 만약에 그걸 동력이라고 한다면 제 동력은 굉장히 지속성이 짧은 거겠죠? 지금 현재 저의 입장에서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뻔한 말이지만 제 가족과 학생들이에요. 네. 특히 학생들. 네. 다만 학생들하고 제가 많이 교류를 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지만 교수자로서나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의 욕심이 있다면 한 발만 앞서 나가자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보다. 내가 한 발만 앞서 나가서 내가 시행착오를 최대한 많이 겪어보자. 내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전해주자. 대신에 답은 가르쳐주지 말자. 본인들의 힘으로 이겨나가게끔 하자. 라는 부분. 저는 그게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개인한테는. 그리고 그런 과제를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나름의 성장을 하고 있는 제가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